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 새벽입니다. 어제 밤늦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기각된 지 구속영장이 최초로 청구되었다가 명재권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된 지 23일 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11시 36분쯤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에 따른 채무 면탈 등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조 씨가 조국 동생 조 씨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판사는 구속 수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 조국 동생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부정으로 하여 두 사람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전달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정시험을 치게 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이거는 배임 수재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브로커 2명이 개입을 했는데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해외에 나가 있도록 한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입니다. 이게 구속 사유 중에서 아주 크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조국 동생이 재직하던 시절 허위 소송을 통하여 학원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지난달 8일에 있었던 첫 번째 영장 심사 때는 건강이 나쁘다면서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6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에 응했습니다. 조국 동생이. 검찰은 맨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2가지 혐의를 추가를 하니까 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조국 동생과 이미 조국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대충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그리고 아들, 딸 입시 비리, 아내 정씨의 부인 정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의 연관성, 그리고 증거인멸에 어느 정도 관련했느냐 하는 의혹들이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동생입니다. 동생이 2006년, 2017년 소송을 낼 때 각각 학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한 게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씨가 조국 동생입니다. 조국 동생이 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유출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기관이 조 전 장관 부인 정 씨가 다니던 동양대로 되어 있고, 실제 출제는 조 전 장관이 다른 교수들에게 부탁해서 냈다고 하니까 무언가는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검찰은 아내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차명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이 차명 주식을 사들인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여서 업무와 관계에 있다든지 하면 이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느냐, 부인 정 씨의 증거인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느냐 등을 수사를 할 예정이니까 어차피 조국 전 장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쟁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일 것입니다. 어쨌든 정의가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언론이 뒷받침했습니다. 자꾸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이 오보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 한 50년 하면서 이런 큰 사건에 있어서 언론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단 한 개를 빼고요. 한 개를 빼고. 이것은 기자들의 성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공로자는 기자, 그 다음에 검사입니다. 특종 경쟁을 하면 자기는 오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정권 실세니까 아마 기자들이 사실 확인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한국 언론사에 남을 만한 쾌거입니다. 쾌거. 물론 2016년 탄핵 사태 때는 오보의 산더미를 만들었지만은 이번에는 상당 부분 그 과오를 씻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정권은 자꾸 언론이 무슨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이야 여권에 있죠. 여권에 뭐 유모 씨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이제 조국 씨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제 좀 외롭게 되었습니다. 정권에서도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다.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다. 민심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느냐, 왜 임명을 맡지 못했느냐 하는 내부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내부가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앞세워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계획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고 공수처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공수처를 밀어붙이면 또 제2의 조국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재건 부장판사가 조국 동생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전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구되는 영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론, 그 여론이라는 게 주로 대한민국 세력이 일으킨 여론이죠.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에 광화문에 엄청나게 역사상 최대 규모로 모인 그 국민들의 머릿수가 또한 압박 요인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거냐 아니면 선동 세력에 넘겨줄 거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국민들이 일단 화를 내니까 이런 영장 기각이 다시 뒤집어지고 영장 발부가 되는 이런 역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혁명적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화를 내니까 판사들도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은 정권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는 잘 먹혀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제 7조는 또 그런 공무원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즉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상관 지시에 불복한 공무원을 처벌하려고 할 때는 그 공무원은 헌법제 7조에 의거해 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라야 그 방패를 씁니다. 미국에서는 현직 중령이 국회 조사반에 출두해 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용감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 발부 결정, 판사의 발부 결정이 한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